(2025년 1월 31일) 이정훈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현재 경호처장 직무 대행인가요? 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반려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을 구속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한 것도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호 책임자를 구속 못하면서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해서 구속을 하려면은 그 관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저에 들어가려면은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호처 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이 승인을 안 했죠. 이것 때문에 이 양반을 계속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데 구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잡아가서 구속했단 말이에요. 내란죄를 제외하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부딪힌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한 사람은 구속하고 한 사람은 구속 못했습니다. 대통령 핵심 인물은 구속하고 그 다음 인물인 경호차장은 구속 못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지금 진보 쪽 사람이 좀 6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지금 40여 변호사를 집어넣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40여 씨를 과연 헌재 재판관으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지 이건 냉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론몰이를 민주당과 좌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하고 서울지검이 나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1월 15일 날 체포했죠. 결론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근데 체포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모호해요. 윤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면서 그냥 나가줬으니까. 네. 그때 이제 경호처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지입니다. 기밀을 요구하는 군사기지입니다. 거기에 출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인도 함부로 내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유가 있어야 내줍니다. 경호처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니까 경호처의 작전 통제를 받는 몇 개의 부대가 있죠.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서울경찰청 101 202 경비단 있습니다. 이 경찰이 동원돼서 공수처와 같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경찰은 뭐 협조한 것 같은데 이제 군 쪽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이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억지로 출입을 승인한다는 도장을 찍게 했죠. 이에 대해서 55 경비단장은 상당한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찍지도 않고 공수처 직원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 관인이 찍힌 서류는 효력이 없다. 경호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공문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가 되죠. 이건 나중에 직권남용 강요죄로 이 사람들이 다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55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걸 가지고 대통령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충돌이 있을까봐 뭐 자진 출두하는 형식으로 가졌죠. 체포하지 못하고 경호 차량을 타고 이제 그렇게 갔었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경호법상 대통령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이 승인을 끝까지 안 해준 경호처 책임자, 당시 대행을 하고 있던 김성훈 경호차장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안 나가다가 나중에 자진 출두했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그때는 발부받았어요. 그 체포영장을 누가 발부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라고 허가해준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해줬죠. 그래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놓고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만 서부지검은 좀 보완해라. 이걸로는 어렵다. 네. 왜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55 경비단장 강제로 찍은 도장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찍어준 건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음에도 그걸 가지고 윤 대통령을 잡아갔는데, 그때 이 경호 차장은 끝까지 승인을 안 해줬죠. 그가 해주면 그도 나중에 경호법을 어긴 게 됩니다. 군사기준 보호법도 어기게 돼. 그러니까 이 충돌이 되니까 이건 구속 사유가 어렵다. 다른 걸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게 1월 17일이었을 거예요. 17일 날 구속영장이 넣었다가 19일 날 반려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는 이미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을 체포해버렸으니 이 김성훈 차장의 이 혐의는 종료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쨌든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한다 하고 검찰이 판단했어요. 법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찰이 다시 고민을 하다가 지난 24일 다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해서. 근데 이거를 31일 서부지검이 받아서 서부지법에 요청한 게 아니라 반려했습니다. 경찰에. 보완 수사 더 해오라고. 지금 군사기준이 보호법하고 그 경호처법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잡아갈 때 막고 나선 거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경찰은 뭘로 했는가 하면은 이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거는 직권남용이다 라고 보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2번째 신청했는데 이것도 반려한 겁니다. 왜 반려했느냐? 2명이 이 총을 들고 경호 실제 업무를 하다가 이 사무실 업무로 돌아간 건 맞는데 이걸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지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있는데 직권남용 외근 직원을 내근으로 돌린 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확인해 오라 그런 거예요. 이건 참 어렵죠. 그냥 인사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취재기자를 편집기자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직권남용이면은, 그러면 지휘, 아무도 못하지. 네.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훈 경호차장을 체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갔지? 그리고 구속을 했지?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이 2주째 쿠르스크 전선에서 안 보인다 하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한 10,000명, 12,000명 정도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된 것 같은데 한 3,000명 이상, 이건 우리 국정원 보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조금 더 많은 4,000명, 5,000명이 사상됐다, 죽거나 크게 다쳤다는 거죠. 보통 부대의 전력의 3분의 1이 이렇게 사상되면은 그 부대는 기능을 못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 육군 개념은 이 삼직제라고 좌우에 하나씩 딱 있고 가운데가 치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세 개의 구조로 합는데 어느 한쪽 3분의 1이 무너지면 작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작전을 못 합니다. 병력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주째 쿠르스크 전쟁터에서 인민군을 다 빼고 아마 추가로 북한에서 병력을 보내거나 아니면 축소한 조직으로 새롭게 삼직제로 바꿔서 하겠죠. 네. 이게 무리하게 붙이면은 이런 꼴이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했고 거기에 서부지법이 협조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검찰은 김성훈 차장 어떻게 못하잖아요. 검찰조차도. 그래서 저는
내란죄 재판에서는 어쩌면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시끄러운 게, 이 내란죄는 이렇게 기각이 되면 다시 기소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헌재에서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이에 그 전에 먼저 파면을 할 수도 있죠. 윤 대통령. 네.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은 나중에 내란죄에서 무죄가 나와도 그냥 감옥에 대통령직을 놓쳐버리는 건데, 보수파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민주당이 투입하려고 길을 써요. 그래서 지금 2월 3일 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이 뭐 결과가 나오는데, 마은혁 씨가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당 지금 헌재는 자기네는 공정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진숙 씨 심판에서 보게 되면 이진숙 씨 방통위원장 뭐 한 것도 없는데 4명이나 그 양반을 파면해야 된다는 지지가 나옵니까? 아주 편파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기네 파가 들어와야 되니까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길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은혁 씨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권한쟁의 심판은요, 아까 요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임명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네가 필요한 건 굉장히 이렇게 여론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앞선 방송 Who Guards the Guardians를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예, 헌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최고의 기관인데, 그 기관이 자기 자의대로 분명히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재판을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 자기 마음대로 막 헌법과 법률을 막 해석해서 그냥 가버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갑니다. 이거 참 문제인데, 지금 마은혁 씨 건도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된다,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도 하지만, 헌재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헌재의 독재를 심판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헌재가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진숙 판결에서 보게 되면, 심리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고 또 그거를 오바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재를 지금 과거 같으면 국가정보원이 안기부가 여길 들어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뭐 개인들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 하겠는데, 지금 일체 못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헌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불러서 이제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러는데, 이미 경찰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 이제 헌재 심리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보고한 적이 있느냐라고 경찰이 물었을 때, 그때는 내가 국정원장이 아니었지만 없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갖다가 도하 언론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거로 막 떠들고 있는데, 현재 국가정보원은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게 되면은 다 처벌받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합니다. KBS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북한에 해킹당했다. 그걸 전문으로 추적하는 기관이니까 그건 얘기할 수 있지. 부정선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국내 정보 활동하는 게 돼서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꾸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덮어씌우거든.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KBS 같은 언론조차도. 자, 이런 것들을 다 깨야 됩니다. 지금 마은혁 씨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 대행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인데 확대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과 좌파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만은 지금 김성원 경호차장 구속을 실패하고 있고 여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너지는 거를 가시화하고, 근데 이것도 저 세력들이 우우하고 언론 끌어서 그냥 끌고 가면 넘어가거든. 조태영 국정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활동, 수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가 난 모른다라고 한 걸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걸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김성훈 씨를 지금 구속 못하는 걸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좌익 독재를 막아내고 대통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방송을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